자, 제2절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1번 의의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 시설을 줄 것이에요.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되겠죠? 자, 저를 봅니다. 자, 이름이 바뀐 도시군계획 시설을 얘를 방금 나왔죠?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똑같이 이 단어에다가 사업자만 갖다가 붙이면 돼요. 바로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책에 있는 대로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는 김에 국토법상에는 우리가 이제 금방 할 겁니다. 국토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여기 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비 사업. 요거 묶어서 아까 했었죠? 공적 개발 사업인 도시, 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도시, 군, 계획 사업이란 국토법상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법상 개발 사업, 정비법상 정비 사업을 말한다. 요 공적 개발 사업을 요거를 시행하는 자. 얘는 뭐라 불러요? 도시, 군, 계획, 사업에다가 시행자. 용어 정의예요. 이렇게. 그러면 도시, 군, 계획, 사업 시행자란 이 법, 국토법이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 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되죠. 이 도시, 군, 계획 사업은 공적 개발 사업이죠. 얘는 뭐 받죠? 허가받아, 인가받아? 인가. 얘랑 반대급부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사적 개발행위는 뭐가 나오죠? 개발행위. 얘는 뭘 받죠? 허가받아. 그래서 공적 개발 사업은 인가받고 사적 개발행위는 허가받는다. 이것인데 반대급부로 하는 거다. 오늘은요, 사업 절차까지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한번 문제가 좀 많이 나갈 겁니다. 오늘 뒤에 안 했던 내용 합쳐가지고. 먼저 단계별 집행 계획인데, 자, 제가 판사하면서 정리할게요. 자,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요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개발 사업도 제가 사업 절차를 통해서 강의했죠. 그죠? 그렇죠? 정비사업도 절차고 똑같습니다. 공주개발 사업인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도 이렇게 절차를 통해 강의하는 겁니다. 먼저 도시, 군, 계획, 시설로 뭐가 되고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뭘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죠? 결정이 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되면, 그죠? 이때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자, 몇 년 내에? 그렇죠. 2년 내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광명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도로만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이 많은 사업이 올해 또 다 할 수 없을 뿐더러 급한 것들, 그 급한 것들 중에서도 예산 확보가 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올해 하고 또 내년, 후년, 솔직히 덜 급한 것들, 돈이 좀 없는 사업이지만 조금 우리 광명 시민들이 덜 급해하는 것들은 뒤로 미루고 하겠죠. 하여튼 단계별인데 이게 바로 단계별 언제 할 것인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도리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 그 토지를 수용해야지만, 광명 시민의 땅을 수용해야지만 거기에다가 도로 등등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돈이 모자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원 조달 계획. 그죠? 예. 어떡하죠? 세금을 좀 많이 거둘까? 아니면 38 기동대 떠가지고, 그죠? 납세 안 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거둘까? 아싸, 그건 국세지, 그죠? 국세. 아니면은 강명 사거리마다 사람 배치해가지고 딱지 끊을까? 딱지가 최고예요. 딱지가 최고. 특히 주차 위반. 그죠? 그게 돈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재원 조달 계획. 재원 조달 계획. 만약에 이 계획 통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어도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죠? 보상 계획. 그래서 제보. 이 제보가 중요하다. 제보가 몇 년 내에? 2년 내에. 이때에 1단계 뭐죠? 1단계가 3년 이내. 2단계가 3년 이후다, 이후. 이 내용이 여러분들 수립권자 나오는데, 저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냐? 굳이 안 써도 알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권자다, 위반권자. 왜? 위반권자가 도로 설치하려고 위반하겠다고 해서 결정 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권자가 지형도면도 작성하고. 그렇죠? 그 지형도면 작성자도 누굽니까? 위반권자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도 위반권자고. 또 시행자도 위반권자. 다시 말하면 같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원칙, 특방,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수립하여야 하고 국장,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아시겠죠? 다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 나오잖아요. 2년 내에. 이럴 때, 그리고 거기 보시면요. 쌍가로 2번에 1번, 3년 이내 1단계, 3년 이후 2단계. 가로 2번에 매년. 자, 저를 보세요. 4년 차에 있던 건 2단계죠. 1년 지나가면은 4년 차가 3년 차 1단계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해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포함시킬 수 있다. 4년 차가 3년 차 왔지만 그래도 들급해 또 넘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무적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 3번 절차 보죠. 자 수립 절차인데요. 절차 첫 번째 뭐죠? 먼저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꼴을 다 거쳤기 때문에 또 할 필요 없다. 단 행정기관장과 협의냐 협의. 관계 행정기관장 뭐라고요? 협의는 하고. 두 번째 지방의회 한번 의견 한번 들어라. 강명시장은 강명시 의회 의견 들어라 그 얘기죠. 그런 다음에 딱 끝이에요. 협의 심의 끝. 협의 의견. 협의 의견. 심의가 아닙니다. 협의 심의 X예요. 협의 의견 O. 심의 X입니다. 협의 거쳐 의견 듣고 그런 다음에는 그냥 수립 끝. 수립 됐죠? 수립되면 뭐라고요? 되면은 공고하라. 여기죠. 지방의 의견. 그러니까 지방의 의견. 협지수공. 여기 지방에 있는가 이거? 협지수공. 하시겠죠? 다 시작. 협지수공. 한 번 더 시작. 협지수공. 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의 의견. 내가 왜 협의 안 했냐면은 주민의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죠? 제가 만약에 암기할 때 협의 하면은 협의하고 의견은 누구 의견이지? 주민 의견? 헷갈리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내가 지방의회 의견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주민 의견이 아니죠. 그죠? 예. 주민 의견이 아니란 얘기예요. 협지 수립 공고. 협지 수립 공고. 여기에 무슨 방금처럼 심의 거친다, 주민 의견 거친다. 그 외에 협지 수공 말고 다른 것들이 나오면은 무조건 틀린 지문 하면 되겠죠. 다 같이 협지 수공 시작. 협지 수공. 한 번 더 시작. 협지 수공. 그것이 쌍가루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밑에 시행자. 그러면 이 중에서 당연히 이제 시행자가 나오겠죠. 시행자가
시행자는 당연히 누굽니까? 여기 단결 집행계획을 수립한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권자가 시행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하기 싫을 때 누구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정이란 단어가 나오는 비행정청이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가 누구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권자. 그는 곧 행정청. 그래서 구분을 여기다가 행정청이냐, 행정청의 반대인 비행정청으로 구분을 한 것뿐입니다. 여기 행정청 누구면 걔는 다 똑같이 해도 위반권자다. 위반권자. 여기에 아까 했지만 수립권자 누구야? 얘도 똑같이 해도 위반권자다. 다 똑같아요. 위반권자. 여기 괜히 요거 너무 헷갈리니까 냅둬 지워 하지 말고 요걸로 합시다. 수립 바로 위반권자가 수립한다. 이렇게. 이럴 때 행정청이니까 볼 거 없잖아요.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시행하여야 한다. 예외, 국장, 도지사 시행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쌍가로 1번에 가로 1번입니다. 그죠? 이럴 때 동그라미 1번 시행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만약에 둘 이상에 걸친다. 걸치면은 서로 협의해서 한 명이 양보해서 시행할 자를 정한다. 공동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행자는 정하는 겁니다. 이럴 때 만약에 동그라미 2번 협의가 안 되면은 같은 도에 있으면은 도지사가 시장 군수 중에서 시행할 자를 정하고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 중에서 국장이 시행할 자를 정한다. 특히 이거 잘 봐야 돼요. 넘깁니다. 이럴 때 예외 뭡니까? 국장 또는 도지사, 도시군관리계획의 예외적 위반권자죠. 그래서 1번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 그렇죠? 국가계획과 관련 밑에 특광 등등의 의견 동그라미 하세요. 의견 듣고 시행할 수가 있고요. 2번은 뭐냐?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똑같이 시장 군수의 의견 동그라미 하시고요. 의견 들어 시행할 수가 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요, 두 번째,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얘는요, 여기 행정청으로부터 뭘 받으면은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인가 받는 것도 아니고 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도 해보려고 딱 지정받으면.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 지정되었다고 이제 고시합니다. 그래야 그 시민들이 바로 광명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정청이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이럴 때 비행정청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행자가 있고요. 두 번째 민간시행자가 있는데 공공은 믿으니까 그냥 너도 해볼래? 토지공 해볼래? 지정. 전망공사 해볼래? 지정. 그런데 민간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이상 뭐라고요? 토지를 소유하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고 그 말이죠. 플러스 거기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누구만? 민간만. 그래서 공법은 항상 강조하죠. 민간은 못 믿어요. 동의 받아오세요. 지급보증 쓰세요. 하면서 여러 얘기가 나오죠. 그 내용이 가로 1번은 시행자 지정자고, 즉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다시 말하면 비행정청 시행자다. 이럴 때 가로 2번은 지정되면은 고시해라. 3번은 뭐냐? 민간 시행자, 즉 박스 안에 있는 국가, 지자체 등등 행정청 플러스 공공시행자가 자를 제외한, 반대로 말하면 민간 시행자,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지만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시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민간이 시행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 까다롭다 그 얘기죠. 밑에 쌍글 한번 사업 분할 시행. 그냥 사업이 길다. 서울을 지나 광명을 지나 저 밑에 천안까지 너무 길어. 분할해서 그 뜻입니다. 분할해서 할 수 있고, 또
분할해서 시행할 때는 실시계획도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 이 중에서 행정청이 나오든 누가 하든지 간에 이 중에 한 명은 시행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계획?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죠. 그러면 거기 책 보시면 1번에 의무적이죠.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반드시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의무적이에요. 이럴 때 2번 요거 반드시 포함시켜서 반드시 첨부시켜라. 누굽니까? 사랑하는 설자시, 그죠? 야, 설치 계획, 자금 계획, 설계 도서, 그 다음에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요거 세 가지. 3번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줄고요. 지정을 받은 자. 여기 요거.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 작성 등등 할 때 특광 등등의 의견 동원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지정해 준 사람 찾아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작성하라. 그 말이죠. 4번 분할 시행 시에는 줄거서요. 맨 끝에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럴 때 그러면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이제 인가받고 이 내용을 고시한다 그랬죠. 인가권자 저를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바로 도시군계획사업은 뭘 받는다? 인가받는다. 다 인가받아요. 인가받는데 그래도 이때 인가권자가 누구냐? 인가권자가 과연 누구냐? 시행자가 아무리 높아봐야 이방권자니까 이방권자는 누구 찾아갑니까? 바로 결정권자 찾아가죠.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죠?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죠. 대장. 찾아가서 인가받는다. 그 말이죠. 만약에 현재 시행자가 인가권자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안 받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깊게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죠. 인가 1번. 사업 시행자, 그 중에서 가로 안에 국장, 시도, 대장은 제외. 왜? 얘들이 인가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 계획 작성하면 국장, 시도, 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 인가권자 자신이 시행자라면은 인가받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 저를 봐요. 여기에. 그러니까 행정청은 그대로 이방권자는 결정권자 찾아가서 인가받아라. 끝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비행청은요. 나를 지정해준 사람 찾아가서 인가받아라. 국장한테 여기 원칙이잖아. 국장한테 지정받았으면 국장 찾아가서 인가받고 그 외에 지자체장한테 지정받았으면 지정해준 그 지자체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라가 바로 2번. 사업시행자가 나오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를, 나머지는 그 밖에는 지자체죠. 시도, 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나를 지정해준 사람 찾아가서 인가 받는다. 누가? 비행정청 시행자. 그 얘기예요. 3번 중동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시설 사업에 대하여 맨 끝에 줄거세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밑에 인가받지 않는다. 인가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요건 먼저 해볼까요? 해보세요.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똑같이 뭡니까? 인가받아요. 작성할 때도 인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인가, 실시계획을 폐지할 때도 인가받는데 여기 변경 중에서 뭐라고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뭐요? 인가받지 않는다. 이 경미한 사항이 어떤 거냐? 그 얘기예요. 인가받지 않는다.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마세요. 사업 명칭 변경. 이름 바꾸는 것은 인가받지 않는다. 특히 2번입니다.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이 중요해요. 없는 범위에서의 연면적 10% 미만 변경입니다. 구역 경계 변경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 맞습니다. 근데 구역 경계의 변경이 뭐라고요? 없는. 이것이 구역 경계 변경이 있는으로 나옵니다, 시험에. 자, 넘겨볼까요? 4번. 국장 등은, 인가권자는 두 번째 줄 줄구세요. 도시 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때만 실시계획을 인가해라.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국장 등은, 즉 인가권자는 그 얘기죠. 기위환경조. 찾아봐요. 기위환경조. 기반시설의 기, 위해방지의 위, 환경오해 환, 경관의 경, 조경의 조, 기위환경조 등의 줄구세요.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또 강조합니다. 허가 파트에서는 조건부 허가, 인가 부분에서는 조건부 인가. 이러한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내용 따지지 말고 무조건 옳은 지문. 하지만 5번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인가받으라. 밑에 경미한 상의 변경은 인가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3번 있죠.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은 허가 파트랑 내용 동일. 아시겠죠? 하지만 내가 나중에 요약식 할 때 내가 한번 보겠지만 지금은 똑같다. 조건부 인가, 조건부 허가, 이행, 보증금, 설치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건 중복되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서류 열람. 1번 국장 등은 실시 계획을 인가하려면 밑에 인가하기 전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열람하라. 공고 열람시켜라. 그 얘기죠. 여기 인가하려면 뭐라고요? 요때 이 실시 계획을 뭐라고요? 공고하고 또 열람시켜라. 요거요. 이때 열람 얼마 이상? 요거. 근데 밑에 봐요. 밑에. 다만 박스 안에 있는 1번, 2번, 3번인데 특히 이 경미한 상의 변경은 공고와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거를 안 할 수 있다. 공고 열람. 얘만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거 알아도 됩니다. 1번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수반되지 줄고 아니하는. 수반되는 풀립니다. 아니하는 요거고요. 하지만 2번이 더 중요해요. 2번 착수 예정일 변경, 준공 예정일 변경. 공사를 착수할 때 저를 보세요.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여건이 부족해서 이틀 뒤에 할래. 이거는 뭐 경미하잖아요. 이런 것들. 굳이 뭐 공고 열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준공 예정일도 착수한 다음에 나중에 준공일도 하다 보니까 언제쯤이었는데 여러 가지 좀 더 지체되는 바람에 며칠 더 딜레이 시킨다. 이것도 경미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의 변경. 다시 한번 착수 예정일의 변경, 준공 예정일의 변경은 뭐라고요? 공고 열람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2번이 좀 더 중요합니다. 가로 5번. 그런 다음에 요겁니다. 실시계획을 인가받으면 뭐라고요? 고시한다. 그 고시가 바로 가로 5번의 1번입니다. 1번. 그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인허가 의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세요. 항상 여기요.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 그 다음이 공사 착수니까요. 착수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야 사업에 그죠? 여러 가지 절차상 지장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이때 실시계획 고시한 때입니다. 대신에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보지만 관련되어 있는 행정기관 장관은 협의하라. 이것은 모든 법, 모든 내용 다 똑같아요. 줄 보세요. 세 번째 줄에. 행정기관 장관 협의하라. 협의 동그라 마시고 협의하면 줄 보세요.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한다. 대신에 실시계획을 그래서 고시하면은 밑에 인허가 등 고시가 있는 걸로 보겠다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1번 같이 인허가 등도
도시 등 된 걸로 간주한다. 그 얘기예요. 넘깁니다, 이제. 자, 절차까지 할게요, 절차까지만. 5번. 공사 완료 등 조치입니다. 상가로 1번에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까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일정 기간 지나가면 이제 공사가 완료되겠죠?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될 것이고요. 완료가 되면 준공 검사를 받는다. 이때 준공 검사권자가 바로 인가권자인데 인가권자 중에서는 성에서도 국장은 빠진다. 국장을 뺀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장이 준공검사권자고요. 준공검사 끝나면 준공검사권자인 시도지사 대장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공고한다. 누가 한다고요? 준공검사권자가 한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시행자가 인가권자라면 인가권자인 즉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 시행자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도 안 받을 것이고, 그렇죠? 인가 안 받고 바로 고시하겠죠? 공사 착수하고 공사 완료가 되면 국장은 자기 아랫 사람한테 준공검사 안 받을 것이고, 시도 대장은 같은 인물이니까 안 받을 것이고, 바로 그냥 공사 완료되면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공고만 하면 끝이다. 이때 시행자가 누구일 때? 국장, 시도지사, 대장일 때. 그렇죠? 바로 공사가 완료되면 공고한다. 근데 국장은 준공검사권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시행될 때는 바로 뭐 한다고요? 공언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국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국장은 준공검사권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사업할 때 공고는 해야 한다. 국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용이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까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얘는 뭡니까?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죠? 준공검사 없이 한다. 그 뜻이죠. 자, 마지막 쌍다리 2번. 준공검사 등 의제. 준공검사를 하거나 공사 완료 홍보할 때에 국장 등의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들은 준공검사 등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장과 협의 동그라미 하세요. 협의하면 마지막 줄 준공검사 등등을 받은 걸로 간주한다 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92페이지 그 6번부터 또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건 아까 했죠, 그죠? 했으니까 이걸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